안녕하세요. 최규영입니다. 앞으로, 한 7번에 걸쳐서 마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에서, 원문을 발췌해갖고, 원문 텍스트를, 읽기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루스트의 이 작품이 총 7권으로 되어 있죠. 1권 수완내 쪽으로, 2권 꽃피는 아가씨들 그늘에, 3권 게르망떼 쪽으로, 4권 소돔과 고모라, 5권 갇힌 여인, 6권 사라진 알베르티느, 마지막 7권 되찾은 시간, 이렇게 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번에 요 한 권씩 그 중에서 그 몇 개의 문단을 발췌해 갖고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원문이 어렵기 때문에 뭐 많이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천천히 그 몇 개의 문단씩만 한 번에 한 권씩 이렇게 골라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목을 막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에서 원문, 프랑스 원문이죠. 프랑스 원문 텍스트를 거기서 발췌문을 골라서 읽기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원문 번역, 해설 이런 식으로다가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1권 그 수완내 쪽으로 뒤꽃대 드쉬 수완, 요 1권을 가지고서 거기서 몇 문단을 발췌해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1권의 그 수완내 집 쪽으로를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총 3부로 되어 있죠. 1부가 공부래, 2부가 수완의 사랑, 3부가 고장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이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뭐 주요 주제, 문제 특징, 여기서는 프루스트 작품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테마죠. 무의지적 기억. 그 의도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거죠. 느없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중요한 주제가 시간이죠. 특히 이제 그 1권에서는 그 사랑에 집착하는 거기로부터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당시 프랑스의 그 사회 계급, 그 부르주아하고 귀족과의 대비돼서 또 많이 나오고, 또 예술과 환상의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체의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극도로 길고 복잡한 문장, 그렇죠. 또 세밀한 심리 묘사와 감각적 소술, 그
흔히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를 좀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작품의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문단인데 요 문단은 굉장히 유명한데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대장정을 여는 이 첫 문단은 의식과 수면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다루는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도입부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게 대체로 어떤 얘기인가 하는 것을 좀 머리에 담기 위해서 번역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번역은 특별히 그 이영식 씨의 그 번역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번역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영식 번역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용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곤 하였다. 때로는 촛불이 꺼지기 무섭게 눈이 어찌나 신속히 감기는지 내가 잠이 드는구나 하는 상념에 잠길 겨를조차 없었다. 그리고 반 시간 후 잠을 청해야 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다시 깨우곤 하였다. 아직도 손에 들고 있으리라 믿던 책을 제자리에 다시 놓고 촛불을 불어 끄려 하였던 것이다. 또한 자면서도 내가 막 읽은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이 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조금 기이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책의 내용들, 그러니까 방금 읽은 그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가령 어느 교회당이나 어떤 사중주곡, 또 프랑스와 1세와 카를로스 킨토 간의 적대관계 등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여겨졌다. 이제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 자신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한 믿음이 잠에서 깨어난 후 몇 초 동안 남아있곤 하였다. 그 믿음이 나의 이성에 충격을 주지는 않았으나 마치 비늘들처럼 생선 비늘 그런 비닐들처럼 나의 두 눈을 짓눌러서 촛대에 더 이상 불이 켜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의 눈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겠습니다. Longtemps, je me suis couché de bonne heure. 자, longtemps, 오랫동안. Je me suis couché,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de bonne heure, 일찍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일찍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Parfois, à peine ma bougie éteinte, mes yeux se fermaient si vite que je n'avais pas le temps de me dire je m'endors.
때때로 parfois à peine ma bouche éteinte 앞에는 이제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마부시 뭐 촛불이겠죠. 촛불. 그 촛불이 에땡트. 그 에땡트로 동사죠. 에땡트 뭐 불을 끄다 이런데 과거분사 형태죠. 그래서 촛불이 꺼지자마자 촛불이 꺼지기가 무섭게 mes yeux se ferment si vite que 이게 si 그 구문이죠. 그러니까 나의 눈이 감겼다. si vite 너무도 빨리 나의 눈이 너무도 빨리 감기는 바람에 끄이하였다. Je n'avais pas le temps de me dire. 쓰디르 뭐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슈멍도르 내가 잠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래서 때로는 촛불이 꺼지기 무섭게 눈이 어찌나 신속히 감기는지 내가 잠이 드는구나 하는 상념에 잠길 겨를조차 없었다. Et une heure de après, la pensée qu'il était temps de chercher le sommeil m'a veillé. 그리고 une demi-heure après, 반 시간 후에는 la pensée 그에 대한 그런 생각. Il était temps de chercher le sommeil. 그러니까 잠을 찾다. 잠을 청할 시간이다. 잠을 청할 시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éveillé, m'éveiller, 깨우다 이러면 오히려 내 잠을 깨웠다. 이제 잠을 자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제 잠을 깨우게 됐다 이런 얘기죠. Je voulais poser le volume que je croyais avoir encore dans la main et souffler ma lumière. Je voulais 나는 하려고 했다, 원했다. poser le volume. 여기서 볼륨은 그 책을 그 잠자리에서 보던 그 책을 말하겠죠. 그 책을 poser 내려놓다. 어떤 책? que je croyais avoir encore dans la main. 내가 아직까지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책. 아직까지 내가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한 그 책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했다. 아직도 손에 들고 있으리라 믿던 책을 제자리에 다시 놓고 그 다음에 et souffler ma lumière. souffler 불다. 촛불을 끄는 거겠죠. ma lumière. 그래서 lumière 빛. 이게 또 뭐 촛불이겠죠. 그러니까 촛불을 불어서 끄려고 했던 것이다. 아직 손에 들고 있으라 믿던 책을 제자리에 다시 놓고 촛불을 불어 끄려 하였던 것이다.
지금 이 어린 그 막셀의 화자의 주인공의 그런 잠자는 습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je n'avais pas cessé en dormant de faire des réflexions sur ce que je venais de lire. Je n'avais pas cessé. 나는 멈추지 않았다. En dormant. 자면서도, en dormant. 잠이 들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뭐를? cesser, 멈하기를 멈추다죠. faire des réflexions, réflexion, 뭐 반추, 생각.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 sur ce que je venais de lire. 내가 방금 읽은 것, 내가 방금 책에서 읽은 것에 대한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이런 얘기죠. Mais ces réflexions avaient pris un tour un peu particulier.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방금 읽은 그 책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은 avait pris un tour un peu particulier. 약간 particulier, 특이한, 기이한 그런 양상을 pris un tour, 그런 모습을 띄었다. 그 생각이 조금 특이하게 돌아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조금 기이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Il me semblait que j'étais moi-même ce dont parlait l'ouvrage. il me semble que 나는 끄이야라고 이렇게 느꼈다. 끄이야처럼 나에게 보였다. 어떻게 보였냐면은 j'étais moi-même ce dont parlait l'ouvrage. 그 작품, 그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작품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그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그 작품 속의 인물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 나 자신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 작품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물들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작품 속의 인물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une église, un quatuor, la rivalité de François Ier et de Charles Quint. 이제 작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에글리스, 뭐 어떤 교회당이나 까듀어, 사중주, 음악 얘기죠. 또 la rivalité de François Ier와 de Charles Quint. 프랑스 1세와 샤를로 5세 간의 어떤 리발테, 적대 관계, 대립 관계. 이제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조금 기이한 양상을 띠기도 했다. 책의 내용들, 이를테면 어느 교회당이나 어떤 사중주곡, 프랑스와이스와 까르로스 킨토 간의 적대관계 등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여겨졌다. Cette croyance survivait pendant quelques secondes à mon réveil. 이러한 믿음, 이러한 생각이 survivait, 계속 살아남았다. 계속 남아있었다. pendant quelques secondes, 몇 초 동안, à mon réveil, 내가 깨어난 후에도 몇 초 동안 이러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Elle ne choquait pas ma raison, mais poussait comme des écailles sur mes yeux. Elle les empêchait de se rendre compte que le bougeoir n'était plus allumé. Elle ne choquait pas ma raison. Elle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작품 속의 인물들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생각이죠. 그것은 ne choquait pas ma raison. 그러니까 나의 이성에 충격을 주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어떤 이성의 어떤 혼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렇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poussait comme des écailles sur mes yeux. 그 눈 위에 écaille는 비늘이죠. 눈이 비늘처럼, 맞으면 그 눈에 이렇게 비늘이 덮여 있는 것처럼 나를 짓눌렀다. 부시. 그래갖고 les empêcher, empêcher 뭐뭐 하는 걸 방해하다. 레는 메시지고, 내 눈이 드 이해하는 거를 방해했다. 뭐 하는 거를 se rendre compte que 이하를 알아차리는 거, se rendre compte, 알아차리는 거. 뭐를? Le bougeoir n'était plus allumé. 이 bougeoir, 촛대죠, 촛대. 그 촛대가 더 이상 켜져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 지금 촛대에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조차 이렇게 방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약간의 의식에 그런 장애를 주긴 준 거죠. 그 믿음이 나의 이생에 충격을 주지는 않았으나 마치 비늘들처럼 나의 두 눈을 짓눌러서 촛대에 더 이상 불이 켜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의 눈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였다. 자,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그런 구문은 아니네요. 그냥 따라갈 만하네요.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잠자리에 들고 나였다. Longtemps, je me suis couché de bonne heure. 때로는 촛불이 꺼지기 무섭게 눈이 어찌나 신속하게 감기는지, parfois
à peine ma bouche éteinte, mes yeux se ferment si vite. 내가 잠이 드는구나 하는 상념에 잠길 겨를이 없었다. Je n'avais pas le temps de me dire je m'endors. 그리고 반 시간 후 잠을 청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깨우곤 했다. Et demi-heure après, la pensée qu'il était temps de chercher le sommeil m'éveillait. 아직도 손에 들고 있으리라 믿던 책을 제자리에 다시 놓고 촛불을 불어 끄려 하였던 것이다. Je voulais poser le volume que je croyais avoir encore dans la main et souffler ma lumière. Je n'avais pas cessé en dormant de faire des réflexions sur ce que je venais de lire. 또한 자면서도 내가 막 읽은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Mais ces réflexions avaient pris un tour un peu particulier. 그런데 그 생각들이 조금 기이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Il me semble que j'étais moi-même ce dont parlait l'ouvrage. 좀 더 읽어야 되겠네요. Une église, un quatuor, la rivalité de François Ier et de Charles Quint. 가령 어느 교회당이나 어떤 사중국곡 프랑스와 1세와 카를로스 킨토 간의 적정관계 등이 곧 나처럼 자신인 것처럼 여겨졌다. Il me semble que j'étais moi-même ce dont parle l'ouvrage. Cette croyance survivait pendant quelques secondes à mon réveil. 그러한 믿음이 잠에서 깨어난 후 몇 초 동안 남아있곤 했다. Elle ne choquait pas ma raison, mais poussait comme des écailles sur mes yeux et les empêchait de se rendre compte que le bougeoir n'était plus allumé. 그 믿음이 나의 인생에 충격을 주지는 않았으나 마치 비늘들처럼 나의 두 눈을 짓눌러서 촛대에 더 이상 불이 켜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의 눈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이게 지금 문장이 딱딱 끊어지지 않고 계속 쉼표와 세미콜론 이런 것들다가 해서 쭉 그냥 한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그 화자의 그런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문체를 택한 것 같죠. 자, 그럼 두 번째 발췌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잠들기 전 그 엄마의 그런 입맞춤을 기다리면서 겪는 그런 행복과 절망,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이 어린 막셀이 섬세하고 참 아주 진짜 어른애다운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죠.
먼저 번역문 읽겠습니다. 대체로 이 번역은 일단 그 AI에다 번역을 시켜가지고 그 여러 AI를 이렇게 같이 돌려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조금씩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번역책 원문에서 찾아갖고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뭐 그 AI가 뭐 내용을 오역한다든지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정확하게 하는데 다만 약간의 그런 그 껄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자, 내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갈 때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내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엄마가 와서 내게 입맞춤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작별 인사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고 엄마는 너무도 빠르게 다시 내려가 버렸으므로 내가 엄마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이중문이 달린 복도를 지날 때 끝에 밀집당한 작은 끈들이 매달려 있던 푸른 무슬린 정원 드레스가 스치며 내는 그 가벼운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은 나에게 언제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고 말았다. 자, 이렇게 그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다 묘사를 해놨는데, 자, 그것은 곧이어 닥쳐올 순간 엄마가 내 곁을 떠나 다시 아래로 내려가 버릴 순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입맞춤의 작별 인사를 나는 오히려 가난한 늦게 맞이하고 싶어졌고, 엄마가 아직 오지 않은 그 잠깐의 유예, 엄마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지되는 그 유예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바라게 되었다. 자, 아주 대단히 문맥이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 보겠습니다. 자, ma seule consolation quand je montais me coucher était que maman viendrait m'embrasser quand je serais de mon lit. 나의 유일한 그 consolation, 위안, 나의 위안. quand je montais me coucher, 내가 잠을 자러 이제 2층으로 올라갈 때, 나 위안은 était 그 이해한 것이었다. 뭐냐? maman viendrait m'embrasser. 엄마가 내게로 와서 나에게 embrasser는 이제 포옹하다, 뭐 입맞추다, 키스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굿나잇 인사를 안아주면서 아마 얼굴에다가 키스를 해줬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올라와서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는 것이 이제 나의 유일한 그런 위안이었다. 언제? quand je serais dans mon lit. 내가 침대에 있을 때, 내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갈 때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내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엄마가 와서 내게 입맞춤해 주려는 것이었다. Mais ce bonsoir durait si peu de temps, elle redescendait si vite que le moment où
Je l'entendais monter, puis au passer dans le couloir à double porte, le bruit léger de sa robe de jardin en mousseline bleue, à laquelle pendaient de petits cordons de paille tressés, était pour moi un moment douloureux. 한 문장인데 한 문장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우선 조금씩 먼저 뜻을 좀 봅시다. 네, 그런데 ce bonsoir durait si peu de temps. 아주 짧은 시간이죠.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그 ce bonsoir 작별 저녁 밤 작별 인사죠. 그 작별 인사 시간은 너무나 짧아서 이건 시그 구문이에요. Elle redescendait si vite. 이제 그녀 엄마가 너무나 빨리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시그 C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건데 시그 le moment où je l'entendais monter 순간 où je l'entendais monter 이 엘레는 마망이죠. 근데 그 엄마가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막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또 puis 그리고 나서 우 역시 다 뭐뭐에 그러니까 le moment où 또 passer dans le couloir à double porte le bruit léger 이거는 이제 le bruit léger가 주어고 passer가 이게 동사죠. 그래서 dans le couloir à double porte 이중문이 달려있는 그런 복도 복도에서 그 어떤 그 가벼운 소리가 지나갈 때 어떤 가벼운 소리냐면은 de sa robe de jardin robe de jardin 뭐 정원 드레스 그러니까 정원에서 입는 그런 드레스겠죠. 그럼 뭘 되어 있냐면은 무슬린 블루 푸른 그 무슬린으로 된 그 드레스가 내는 그런 그 복도 바닥을 스치는 그 가벼운 소리겠죠. 그 소리가 지나갈 때 그 다음에 또 à laquelle pendaient de petits cordons 요 사호브를 꾸며주는 말인데 이것은 근데 어떤 드레스냐면은 à laquelle 그 드레스에는 뽕대 매달려 있다 뭐가 de petits cordons 아주 작은 그런 끈 어떤 끈이냐면 cordon de paille tressée 이렇게 파이는 이제 밀집인데 밀집을 꼬아서 만든 그런 작은 끈들이 그 드레스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죠. était pour moi un moment douloureux. 자, 이제 그것은 나에게는 un moment douloureux.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여기서 이 에때의 이게 주어는 le moment이죠. 그 순간. 그러니까 엄마가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해주러
계단 올라오는 그 순간, 그리고 또 그 엄마가 복도를 지나면서 그 드레스가 내는 그런 아주 가벼운 소리, 그런 것들 듣는 그런 순간, 그 순간이 르모몽은 이때 나에게는 애모몽들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왜? Il annonçait celui qui allait le suivre. 그 순간은 annonce 예고하다. 뭐를? celui qui allait le suivre. 그것을 뒤따르는 것.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엄마가 나에게 오는 그 순간이죠. 엄마가 나에게 오는 순간에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그런 순간. 그래서 다음에 오게 되는 그 순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엄마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이중문이 달린 복도를 지나갈 때 끝에 밀집 닿은 작은 끈들이 매달려 있던 푸른 무슬린 정원 드레스가 스치면에는 그 가벼운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은 내게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고 말았다. 왜? 그것은 곧이어 닥쳐올 순간을 예고하기 때문에. 엄마가 내 곁을 떠나 다시 아래로 내려가 버릴 순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Il annonçait celui qui allait le suivre. 다음에 닥쳐올 그런 순간, 즉 어떤 순간이냐? Où elle m'aurait quitté, où elle serait redescendue. 엄마가 나를 떠나서 다시 redescendu, 다시 내려가는 그런 순간을 예고하기 때문에. 왜? 엄마는 올라왔다 아주 너무나 빨리 다시 내려가 버리니까. 그다음에 de sorte que ce bonsoir que j'aimais tant, j'en arrivais à souhaiter qu'il vint le plus tard possible. 그래서 de sorte que는 결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de sorte que, 그래서 그 bonsoir, 그 작별 인사는, 엄마의 그 입맞춤은 그 j'aimais,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입맞춤은 j'en arrive à souhaiter. arrive à 뭐뭐하게 이르다 이런 뜻인데, 그 마침내 그 이하를 내가 바라게 되었다. 이때 엉은 요 스봉수아르, 그 작별 인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작별 인사에 대해서 그 이하를 원하게 됐다. 뭘 원했냐? Il vint le plus tard possible. 그 작별 인사죠. 일은 그 봉수아르죠. 그 엄마의 작별 인사가 le plus tard possible, 가능한 한
늦게 와주기를 바라게 됐다. 왜? À ce que se prolonge le temps de répit. 아, 그 작별 인사의 그 순간이 가능한 한 천천히 와주기를 바랬는데 또 à ce que se prolonge le temps de répit, le temps de répit. 그러니까 유예 시간이죠. 유예 시간. 유예 시간이 prolonge, 연장되기를. 여기서 수에테의 목적어가 끄의 절로 하나 나오고 또 수에테 아에서 이런 구가 또 하나가 나오고 가능한 한 늦게 오고 또 그 유예 시간이 연장되기를 나는 바랬다. 어떤 유예 시간이냐면은 마몽 네테빠 안꺼프니 마몽의 엄마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유예 시간. 그러니까 여기 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입맞춤의 작별 인사를 나는 오히려 가능한 한 늦게 맞이하고 싶었고 엄마가 아직 오지 않은 그 잠깐의 유예. 엄마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지되는 그 유예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바라게 되었다. Je n'arrive à souhaiter qu'il vienne le plus tard possible et à ce que se prolonge le temps de répit où maman n'était pas encore venue. 엄마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지되는 그 유예, répit, le temps de répit, 유예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스포농시 연장되기를 나는 바랬다. 여기가 아주 그 구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는 이 구문 분석을 좀 해놨어요. 여기다가 de sorte que ce bonsoir je n'arrivais à souhaiter. 이때 앙이 이제 그 작별 인사를 말한다는 거죠. 앙은 드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는 이거 풀어 쓴다 그러면 de ce bonsoir, 그 작별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바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회 때의 그 목적어가 낄뱅으로 하나 나오고 또 아스크로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이것도 물론 다 AI가 해준 겁니다. 자, 세 번째 발췌문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그 마들렌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른바 그 프루스트 효과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유래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 마들렌 에피소드의 그 전문을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략하게 마들렌 에피소드를 요약한다면 이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운 없는 하루와 서글픈 내일에 대한 전망에 짓눌린 채 나는 무심결에 마들렌 한 조각이 녹아든 홍차 한 숟가락을 입술로 가져갔다. 그런데 과자 부스러기가 섞인 그 한 모금이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사롭지 않은 변화에 주목하여 몸을 떨었다. 감미로운 기쁨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채로 나를 사로잡으며 고립시켰다. 이렇게 해갖고 이 주인공이 수완이죠. 그 주인공이 어디서 수완이 아니라 막셀인가? 이건 수완 이전의 얘기니까 막셀이겠네요. 그러니까 막셀이 이제 중년에 들어서서 겪은 경험인데, 그래갖고 도대체 이 늘없는 감미로운 기쁨, 이 감동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건가? 그거를 아주 고통스럽게 찾아 나서죠.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그러자 갑자기 기억이 나타났다. 그 맛은 바로 꽁브레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레오니 고모가 자신의 차나 보리수 꽃차에 적셔서 내게 주곤했던 마들렌 조각의 맛이었다. 그 맛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순간 정원을 포함한 마을 전체가 나의 찻잔 속에서 솟아올랐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원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먼저 번역문을 한번 읽죠. 이것 역시 이영 선생님의 번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놀이에서 물을 담근 도자기 찻잔에 작은 종이 조각을 담그면 그제까지 구별이 되지 않던 그 종이가 물에 약간 닿기만 하는 것으로도 곧 펴지고 꼬부라지고 물이 들고 각기 형태가 달라져서 꽃이랑 집이랑 사람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되어가는 그 놀이와 같이, 이게 아주 그 일본 사람들이 즐겨하는 아주 유명한 그 놀이죠. 그 놀이와 같이 바야흐로 집들에 있는 모든 꽃들, 수완시의 집들에 있는 모든 꽃, 비 보는 애 수련꽃, 선량한 사람들과 그들의 조촐한 집들, 성당과 온 꽁브레와 그 근교, 이런 모든 것들이 버젓이 형태를 이루고 마을과 뜰도 나의 한 잔의 홍차에서 튀어나왔던 것이다. 나의 한 잔의 홍차에서 이 모든 생생한 그 기억들이 다 튀어나왔던 것이다. 이 프루스트 효과라는 말이 있죠. 심리학에서. 이거는 이제 특정한 냄새나 맛, 소리 같은 감각적 자극이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던 과거의 기억을 강렬하게 되살리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원문 보겠습니다. Et comme dans ce jeu où les Japonais s'amusent à tremper dans un bol de porcelaine rempli d'eau. 마치 ce jeu où les Japonais s'amusent 그 일본 사람들이 즐겨서 하는 그런 놀이. 어떤 놀이냐면 텅페 dans bol de porcelaine, bol de porcelaine, 도자기 그 찻잔이죠. 찻잔도 이렇게 좀 큰 볼, 그 도자기 볼, 헝플리도, 물이 채워진, 물이 가득 담긴 그 도자기 그릇에 거기다가 이제 de petit morceau de papier, 그러니까 작은 그 종이 조각, jusque-là indistinct. 그때까지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구분되지 않는 그런 종이 조각들을 이제 그 볼 속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qui à peine y sont-ils plongés s'étire. à peine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여기 일러는 그 종이 조각, petit morceau de papier죠. 그 종이 조각들이 plongé, 그 물에 잠기는 거죠. 그 도자기 물 속에 잠기자마자 s'étire,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고 se contourne, se colore, se différencie. 그 contourne, 뭐 우회하다, 돌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꼬부라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종이 조각들이 펼쳐지면서 꼬부라지면서 스콜로 또 색채를 드러내요. 그리고 스 디퍼런시, 그리고 스스로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 형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제까지 구별되지 않았던 그 종이가 물에 약간 닿기만 하는 것으로 곧 펴지고 꼬부라지고 물이 들고, 물이 든다는 얘기는 물이 묻어갖고 어떤 색깔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죠. 각기 형태가 달라져서 꽃이랑 집이랑 사람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되어가는 그 놀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아펜르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일단 가로수에 묶는다 그러면은 qui deviennent des fleur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종이, 작은 종이 조각들이 그 deviennent des fleurs, 꽃이 되고, 또 des maisons, 집이 되고, 또 personnage,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의 모양을 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consistant et reconnaissable, 아주 견고하고, 또 reconnaissable, 알아볼 수 있는, 이게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다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그렇게 되는 그 놀이죠. 그렇게 되는 놀이. 그 놀이. 드맨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놀이에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Maintenant, toutes les fleurs de notre jardin et celles du parc de Swan. Elle est nymphéa de la Vivonne. Et les bonnes gens du village et leurs petits logis et l'église et tout compris et ses environs. 너무 길어서 차근차근 해야 되겠네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본 놀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maintenant toutes les fleurs de notre jardin. 그러니까 우리 정원의 모든 꽃들. 그리고 celle du parc de Monsieur Swan. 그 스완 시내 그 공원의 셀르는 플레어겠죠. 그런 모든 꽃들. 또 냉페아가 이제 수련인데 비본느 내과의 그런 수련들. 그리고 les bonnes gens du village, 그 마을의 아주 선량한 사람들. et leurs petits logis,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런 조촐한 그 집들, 로지. 그리고 l'église, 그리고 교회당, 그리고 tout compris, 그 꼼브레 마을 전체. ses environs, 그리고 그 주위의 것들, 그 꼼브레 주위의 그런 경치들. 그래갖고 이런 것들 tout cela qui forme solidité,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forme 형태를 갖추고 solidité, 아주 견고한 형태를 갖춘 채 기억 속에서 지금 이렇게 분명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에소티 솟아올랐다. 빌, 에 자르딘, 마을, 그리고 정원들, 이 모든 것들이 막 땄을 때 나의 찻잔으로부터 에소티 솟아올랐다. 아주 유명한 그 에피소드, 그 장면이죠. 그냥 한 번만 더 번역문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놀이에서 물을 담은 도자기 찻잔에 작은 종이 조각을 담그면 그제까지 구별이 되지 않던 그 종이가 물에 약간 닿기만 하는 것으로도 곧 펴지고 꼬부라지고 물이 들고 각기 형태가 달라져서 꽃이랑 집이랑 사람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되어가는 그 일본의 그런 놀이와 같이 바야흐로 집들에 있는 모든 꽃들, 수안시 집들에 있는 모든 꽃, 그 비본노 내과의 그런 수련, 또 선량한 마을 사람들, 그들의 조촐한 집들, 성당과 온 꽁브레와 그 근교,
이런 모든 것들이 버젓이 형태를 이루고 마을과 뜰도 나의 한 잔의 홍자에서 튀어나왔던 것이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인데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발췌문을 우리가 봤고 다음으로 가서 네 번째는 막탱빌리의 종탑에 관한 그 예문인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런 장면이죠. 자, 먼저 번역문을 한번 봅시다. 평야 위로 외따로 솟아올라 마치 탁 트인 들판에서 길을 잃은 듯 막댕빌의 두 종탑만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곧 우리는 이 세 개의 종탑을 보게 되었다. 마차가 대담한 회전을 거쳐 그들 맞은편에 자리를 잡게 되자 뒤쳐져 있던 비에비크의 종탑 하나가 그들과 합류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그 두 개의 종탑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개의 종탑과 비에비크의 종탑 하나가 합쳐서 이제 세 개가 된 거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빠르게 달렸지만 세 종탑은 햇빛 속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평원 위에 내려앉아 꼼짝도 하지 않는 세 마리 새처럼 여전히 우리 앞에 멀리 서 있었다. 그 종탑이 마치 새처럼 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건너뛰어가지고 나는 그 후로 이 글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마부가 평소 막탱빌 시장에서 산 닭들을 바구니에 담아 놓던 마차 좌석 구석에서 막 글쓰기를 끝냈을 때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이거 좀 길어갖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 마차 위에서 이 주인공이 그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다가 자신이 이제 글을 쓴 건데 글을 쓰고 나서 이렇게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글이 그 종탑으로부터 그리고 종탑들이 그 뒤에 감추고 있던 것들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었다고 느꼈기에 나는 마치 내가 암탉이라도 되어 방금 알을 하나 낳기라도 한 것처럼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글쓰기를 끝났을 때 그 행복감을 마치 그 암탉이 알을 하나 낳아놓고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원문 보겠습니다. Seul le vent du niveau de la plaine est comme perdu en race campagne, monté vers le ciel les deux clochers de Martinville. Seul, 홀로. Seul le vent du niveau de la plaine. plaine, 그 평야, 벌판. 그 니보는 어떤 수준, 그러니까 넓게 확 트인 평평한 그런 들판으로부터 셀레퐁 솟아올라서 그리고
comme perdu en race campagne. 깡빠니는 시골 뭐 그런 뜻인데 이것도 그냥 그 시골의 그런 들판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카스는 이제 짧게 자른 그런 뜻인데 이것 역시 이제 그 넓게 평평하게 확 트인 그런 들판을 말하겠죠. 여기서는 탁 트인 들판이라고 번역했네요. 탁 트인 들판에서 perdu 길을 잃은 것처럼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리고 monter vers le ciel les deux clochers de Martinville. 막탱빌르의 두 개의 그 종탑. 이것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이 monter 솟아올라 있었다. vers le ciel, 네?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이 그 앞에 탁 트인 평평한 그 들판에 그 막탱빌르의 두 개 종탑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른 그 종을 지금 묘사한 거죠. bientôt nous en vîmes trois. 우리는 곧 빔모는 voir 동사, 보다 voir 동사의 단순과거형이죠. 이때 앙은 클로시죠. trois 클로시죠. 우리는 세 개의 종탑을 보게 되었다. 이제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또 추가된 거죠. venant se placer en face d'eux par une volte hardie. 이걸 일단 가로수에 묶어두면은 un clocher retardataire, retardataire, 늦게 나타난, 늦게 온 그런 종탑 하나. celui de Vienvic, 비행비크의 종탑, celui, 이것은 clocher죠. 그러니까 막탱빌르의 종탑 두 개 하고 또 비행비크의 종탑 하나. 그것은 이제 좀 후에 나타난 거죠. 이것이 les avait rejoindre, 합치다 이런 뜻이죠. 그 하나의 종탑이 레는 그 두 개의 종탑과 합쳐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가 일단 보리해 놓은 곳은 venant se placer en face d'eux par une volte hardie. 그러니까 hardie 뭐 대담한 볼트는 대담한 회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차가 어떻게 획 돌아서 가지고 en face d'eux 그들 앞에 이때 의는 그 종탑이죠. 종탑 앞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때 이제 하나의 종탑이 눈에 들어온 거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평야 위로 외따로 솟아올라 마치 탁 트인 들판에서 길 잃은 듯 막탱빌의 두 종탑만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곧 우리는 세 개의 종탑을 보게 되었다. 마차가 대담한 회전을 거쳐 그들 맞은편에 잘 잡게 되자 뒤쳐져 있던 비에비크의 종탑 하나가 그들과 합류한 것이다. 까지. 그 다음에 les minutes passées, nous allions vite et pourtant les trois clochers étaient toujours au loin devant nous, comme trois oiseaux posés sur la plaine, immobiles et qu'on distingue au soleil. 자, 이제 몇 분이 지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마차가 좀 앞으로 더 나아갔겠죠. Nous allions vite. 우리는 빨리 이렇게 앞으로 갔다. pourtant,
그렇지만 les trois clochers étaient toujours au loin devant nous. 그 세 개의 종탑이 여전히 au loin devant nous. 우리 앞에 멀리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comme trois oiseaux, 마치 세 마리의 새처럼. posés sur la plane, 그 들판 위에 내려앉은, 또 immobile, 움직이지 않고, 그 새들이 그냥 부동 자세로 있는 거죠. qu'on distingue au soleil. 그 햇빛 아래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distingue, 아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 아래에서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은 채 그 들판 위에 세 마리에 앉아있는 새처럼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면,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빠르게 달렸지만 세 종탑은 햇빛 속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평원 위에 내려앉아 꼼짝도 하지 않는 세 마리 새처럼 여전히 우리 앞 멀리 서 있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Je ne repense jamais à cette page, mais à ce moment-là, quand au coin du siège où le cocher du docteur place habituellement dans un panier les volailles qu'il avait achetées au marché de Martinville.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은 Je ne repense jamais à cette page. 다시 생각하다. 나는 결코 다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빠쇼는 이제 글이 써져 있는 그 페이지를 말하니까 그냥 그 글이라고 보면 좋겠죠. 나는 그 후로 이 글을 다시는 보지 않았지만, 뻥쎄하죠. 몸으로 생각하다. 네. 그러나 아스모몰라, 바로 그 순간에, 언제? 옥관디 시에슈, 그 시에주, 어떤 자리, 자리 구석에, 어떤 자리냐면, 르꼬쉐 디독테르, 그 의사의 마부, 의사의 마부, 의사의 마부가 플라스에 어디에 놓다, 위치시키다. 아비띠엘망 습관적으로 낭성반이 그 바구니 안에 습관적으로 그 마부가 놓았던 당성 빠니에 빠니에가 바구니죠. 바구니 레 볼라이어, 볼라이어 이제 가금류를 말하는데 뭐 닭, 오리 이런 거죠. 볼라이어. 어떤 닭들이냐면은 길라베 아슈테 오 막슈에드 막탱빌르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그런 그 닭들을 습관적으로 바구니에 놓았던 그 자리 한 모퉁이에서 그런 거죠. 여기 한번 번역만 보면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마부가 평소 막탱빌 시장에서 산 닭들을 바구니에 담아 놓던 마차 좌석 구석에서
그런 것이죠. 구석에서 Je finis de l'écrire.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가로수에 묶으면은 Quand je finis de l'écrire. 내가 글쓰기를 끝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Je me trouvais si heureux. Se trouver je me trouvais si heureux. 여기 대명동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Je me suis trouvé. 그렇지. 그러니까 스트루베는 être 동사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너무도 그렇게 행복했다 이런 얘기죠. 너무도 행복해서 그 다음에 Je sentais qu'elle m'avait si parfaitement débarrassé de ses clochers et de ce qu'il cachait derrière eux 그 여기 그가 나온 거는 이게 구문이 되게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Je me trouvais si heureux. si그의 용법입니다. si그. 너무도 이러이러해서 이해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보면은 Je sentais qu'elle m'avait si parfaitement débarrassé. 해방시키다 이런 뜻인데 뭐로부터 해방시키냐면은 클로시의 그 종탑으로부터 완벽하게 parfaitement 해방 듣기에 이제 그것이 나를 해방시켜 줬기에 Je fais des clics, je me suis heureux, je sentais qu'elle m'avait. 그래서 이 L는 뭘까 그럼? L는 이거는 L는 그 세트바주 이 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쓴 그 글이 글이 너무도 완벽하게 그 종탑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자,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글을 쓰는 순간, 어떤 대상을 글로다 옮겨놓은 순간, 우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해방되죠. 그렇죠. 다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de ce qu'il cachait derrière eux. 여기서 일러는 클로셔죠. 그 종들이 그 뒤로 감추고 있던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종과 그 종 뒤에 숨겨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기에 나는 너무도 행복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글쓰기의 어떤 해방감, 어떤 행복 이런 걸 지금 표현한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끄는 아까 얘기했죠. 그 시크 여기 C가 근데 하나뿐이 아니라 또 있어요. 이렇게 시크도 여기 이렇게 걸리고 또 여기서 시크 또 이렇게 걸리고 그래요. 내가 너무도 행복했고 또 너무도 완벽하게 나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comme si j'avais été moi-même un poule. 마치 내가 내 스스로가 윈풀 한 마리 암탉이었던 것처럼 한 마리 암탉이 된 것처럼 그래갖고 si je venais de pondre un œuf 그 달걀 하나를 방금 낳은 그래서 암탉이 돼갖고 달걀 하나를 지금 막 낳은 그런 것처럼 글쎄 이게 그 암탉이 자기가 그 병아리 아니 그 달걀 하나 낳고서 굉장히 기쁜가요? 기뻤겠죠. 대단한 일을 한 거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서 주몸이 chanter tue-tête tue-tête는 이제 목청껏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메트라 몸하기 시작했다. 나는 목청껏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번역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글이 그 종탑으로부터 그리고 그 종탑들이 그 뒤에 감추고 있던 것들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었다고 느꼈기에 나는 마치 내가 암탉이라도 되어 방금 알을 하나 낳기라도 한 것처럼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화자가 처음으로 어떤 글쓰기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순간을 지금 나타낸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그 작가가 되는 그 씨앗이 내면에 형성이 된 거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뱅테유 소나타 소음절에 관한 건데, 이 뱅테유는 이제 그 주인공이 하여튼 이상적인 음악가로다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작곡가죠. 여기에 관한 그 얘기도 뱅테유 소나타 소음절에 관한 것도 그 이 전문을 아주 오래전에 그 포스팅한 적이 있죠. 자, 수아는 오데이트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요 발췌문은 그 2부에 있는 수완의 사랑에 나오는 그 문단이죠. 그녀에 대한 질투와 의심으로 괴로워하던 중 우연히 연주되는 이 곡을 듣고 심장이 조여드는 충격을 받는다. 사랑의 식어갈 무렵 우연히 들은 음악의 작은 음절 푸티트 프라스 수완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고통과 기쁨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이다. 근데 자, 번역문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짧은 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그의 가슴은 죄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사랑했으나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믿었던 어떤 여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갑자기 그에게 돌아온 것과 같았다. 어떤 그 연주하는 그 음절 하나를 들었을 때
이렇게 강렬한 그런 감동을 받은 것이요. 이 비유가 참 엄청나죠? 어느 때보다도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코 못 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여인이 그에게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동을 지금 받았다는 것이요. 그 짧은 음절은 솟아올랐다가 사라져버렸지만 그것은 그는 그것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그것이 다음 소절이 커튼 뒤에 숨어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고 거기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참 기가 막힌 구절이네. 자, 음악은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어떤 그 감동을 줬던 강렬한 그 음절도 연주가 끝나면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음절은 그냥 영원히 흘러가 버려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소절이라는 그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반복해서 그 음절이 돌아. 음악이 그렇죠. 이거는 참 어떤 그 과거라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재와 공존하는 그런 과거. 이건 뭐 현대 철학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특히 뭐 베르그송의 그 지속의 과거 같은 거. 자, 그럼 원문 보겠습니다. Mais alors, à peine la petite phrase venait-elle de résonner que son cœur se serra. à peine, 그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petite phrase, 그 음악의 그 소음절, 하나의 동기 같은 거죠. 소음절이 venait-elle résonner, 울려 퍼지다. 그래서 그 소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송케르, 그의 가슴은, 그의 심장은 스세라, 오므라들었다, 조여들었다. C'était comme si une femme qu'il aurait aimé et qu'il aurait cru ne jamais devoir revoir.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은 이제 그것은 마치 뭐 같았냐면은 comme une femme, 어떤 여인, qu'il aurait aimé, 조건부 과거가 썼는데 이건 어떤 과거의 추측을 말하겠죠. 그가 사랑했던 여자, 또 qu'il aurait cru, 또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여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ne jamais devoir revoir. 이게 devoir가 없어도 괜찮은데 결코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 이때 devoir가 들어간 것은, 이 devoir는 어떤 그 숙명적으로 뭐뭐 반드시 뭐뭐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적으로 내가 그녀를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여인. 그래서 그것은 마치 그가 사랑했으나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믿었던 어떤 여인이, 그 여인이
une femme가 이제 주어고 요거 fut subitement revenu à lui. 왜? 갑자기 그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아. 그 다음에 mais 다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plus jeune, 더 젊고 plus belle que jamais.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 처럼 이렇게 가슴이 오므라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갑자기 그에게 돌아온 것과 같았다. La petite phrase s'était élancée, s'était évanouie, mais il savait qu'elle allait revenir, qu'elle était là, cachée derrière le rideau des sons suivants, prête à reparaître. 그 소음절은 petite phrase는 c'était élancé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c'était évanoui 그리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절이 나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사라지니까 어쩌면 그 허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mais il savait que 그는 끄이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냐? Elle allait revenir 그 소음절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또 qu'elle était là 그 소음절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존재하냐? caché derrière le rideau 그 장막 뒤에 숨어서. 어떤 장막? des sons suivants 다음에 따라오는 그 음절, 다음에 따라오는 그 음들의 그런 장막 뒤에 숨어서. 이제 그 소음절은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런 음절들이 쭉 또 지속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장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지금 그토록 감동적이었던 그 소음절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어떻게? 프레타 후파레트 다시 나타나다.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고서 그 다음 음절이 그 장막 뒤에 이렇게 숨어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참, 정말 아름다운 장면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짧은 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그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사랑했으나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믿었던 어떤 여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갑자기 그에게 돌아온 것과 같았다. 그 짧은 음절은 솟아올랐다가 사라져버렸지만 그는 그것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그것이 다음 소절들의 커튼 뒤에 숨어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고 거기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뱅떼의 소나트 음절에 관한 분단 일부를 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베르트, 이게 이렇게, 줄인데 이렇게 잘못 썼네요. 이제 고장의 이름, 그 이름, 그 3부에 나오는 구절인데,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소녀 줄베르트는 그 스완지 딸이죠.
이 주인공은 이 실베르트한테 첫 번째로 어떤 짝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냥 질베르트라는 이름만 듣고도 벌써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단순한 음성 언어를 넘어 하나의 구체적인 형상과 향기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자, 그만큼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죠. 라는 것이,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참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자, 번역 보겠습니다. 질베르트라는 이름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그 권위가 너무도 커서 나로서는 감히 입에 담을 엄두도 내지 못할 부적과도 같았다. 그 이름에서는 일종의 고귀한 향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으나 수환시대 정원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저 꽃들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미지의 경이로운 존재의 정수 전체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다. 원문 보겠습니다. Le nom de Gilberte passa près de moi. 그러니까 Gilberte라는 이름이 près de moi,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Comme un talisman, 마치 부적처럼, 하나의 부적처럼. dont le prestige me semblait si grand que je n'osais pas le prononcer moi-même. 근데 그 부적의 그 권위, 프레스티지가 나에게는 너무도 크게 보였단 말이죠. si grand, si 구문이죠. 그래서 나는 감히 je n'osais pas, 감히 할 수가 없었다. le prononcer moi-même, 내 자신이 그것을 발음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이름 하나가 갖는 이 권위가 이렇게 강력하군요. 그 다음에 일성 dégagea pour moi une sorte d'arôme précieux. 그는 se dégager는 뭐 빠져나오다, 벗어나다, 뭐 그런 뜻인데, 나에게는 pour moi une sorte d'arôme précieux, 아주 진귀한 향, 진귀한, 일종의 진귀한 향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왔다. 향기가 se dégage했다. 이때 앙은 그 이름으로부터겠죠. 그 이름으로부터 아주 일종의 그런 진귀한 그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이거죠. 근데 어떤 향이냐면은 le parfum de ces fleurs que je n'avais jamais vu. 내가 결코 보지 못했던 그런 꽃들의 향기. 또 mais 그러나 que j'imaginais dans le jardin de Swan. 그런 내가 수완의 정원에서 상상했던 그런 꽃향기. 그런 향기가 그 이름으로부터 뿜어져 나왔다. 그런 얘기죠. Un nom qui contient
Toutes les sens d'un être inconnu et merveilleux. 이제 그 이름인데 그 이름 그 줄베르트라는 이름이겠죠. 그것은 꽁뜬에 뭐 품고 있었다, 지니고 있었다. 툴레상스 모든 정수. 어떤 에트르 앵꼬니 미지의 그리고 맥페의 경이로운 미지의 경이로운 어떤 존재의 모든 그런 정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이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나 수완신의 정원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저 꽃들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미지의 경이로운 존재의 정수 전체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줄베르트라는 이름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그 권위가 너무도 커서 나로서는 감히 입에 담을 엄두도 내지 못할 부적과도 같았다. 그 이름에서는 일종의 고귀한 향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으나 수완시의 정원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저 꽃들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미지의 경이로운 존재의 정수 전체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다. 왜 몇 개의 발전만 봐도 이 프루스트가 얼마나 섬세하고 이렇게 감각적이고 참 그 정세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좀 짐작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몇 개 안 되지만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1권 수완내 쪽으로 해서 그 몇 개의 발췌문을 뽑아서 우리가 프루스트 텍스트 원문을 읽는 체험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